보증금 3천만 원부터 10억 원까지.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꿈꿔봤을 편안한 노후 실버타운의 가격표입니다. 한쪽에서는 호텔 같은 삶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입주 비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막연한 로망의 커튼을 걷어내고 그 뒤에 숨어있는 냉정한 현실의 숫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나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박인수 씨의 나이는 68. 퇴직금과 꼬박꼬박 부어온 국민연금을 합치니 매달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은 확보됐습니다. 수도권에 번듯한 자가 아파트도 한 채 있으니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자신했죠. 그의 머릿속엔 TV에서 본 도심 속 고급 실버타운에서의 삶이 아른거렸습니다. 강남이 더 시그넘하우스, 나 위례 신도시에 위례 심포니아 같은 곳들의 안내 책자를 보며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곤 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저런 곳에서 품위 있게 남은 인생을 즐겨야겠다. 입주 보증금 4에서 5억 원은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이 현실과 부딪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순간 박인수 씨는 첫 번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든 마련한다 쳐도 문제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갈 월 생활비였습니다. 1인 기준 230만 원에서 300만 원. 만약 아내와 함께 들어온다면 관리비와 식비는 훨씬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달에 최소 60씩에서 90씩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그 식비만으로도 100만 원이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숫자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 수입 3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좀 더 모아서 다시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곧이어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일부 고급 실버타운에는 만 80세나 85세라는 입주 연령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건강할 때, 판단력이 있을 때 입주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 순간 박인수 씨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초조함. 시간은 결코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남편과 사별 후 홀로 꼼꼼하게 노후를 준비해온 이른의 최지혜 씨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총 자산은 박인수 씨와 비슷했지만 그녀의 목표는 막연한 품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본인의 국민연금과 젊을 때부터 부어온 개인연금을 합산해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정확한 금액부터 계산했습니다. 부족한 현금 흐름은 지금 사는 집을 활용해 주택연금으로 보충할 계획까지 세워두었죠. 그녀는 가장 먼저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라는 저렴한 공공 실버타운, 즉 고령자 복지주택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순자산 2억 원 이하라는 까다로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확인하고는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다음 대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으로 향했습니다. 경북 김천의 월명 성모집,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105만 원. 강원도 동해 약천 온천 실버타운,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월 140만 원. 도심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지 몰라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활발한 공동체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제력 안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곳들을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자, 우리는 박인수 씨와 최지혜 씨의 전혀 다른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실버타운을 고민할 때 얼마나 쉽게 치명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보증금이라는 큰 산만 쳐다보다가 월 생활비,
라는 거대한 폭탄을 놓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팔아서 보증금만 해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복병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입니다. 의무적으로 먹어야 하는 식비와 각종 관리비를 합치면 어지간한 연금 수령액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소중한 보증금을 생활비로 조금씩 까먹으며 살아야 하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건강과 나이는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팔팔하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야 라며 미루다가는 정작 입주가 필요할 때 연령 상한선에 걸리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가 되어 입주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계약서에 건강이 악화될 경우 연계된 요양병원으로 옮기거나 심지어 퇴소해야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모델에만 갇혀 스스로 선택지를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서울 도심의 화려한 실버타운만이 유일한 정답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교통이 편리한 도시명, 자연 친화적인 전원형 혹은 비용 부담이 적은 지방 중소도시형 등 다양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세 가지 함정 중 어떤 함정에 가장 쉽게 빠질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나만의 실버타운을 찾는 구체적인 4단계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나의 자금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동원 가능한 모든 현금 흐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매달 내가 쓸 수 있는 월 고정 수입을 명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 팔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 나이,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해야 합니다. 도시의 편리함이 중요한지 자연 속의 여유로움이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봐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물리적 거리, 자주 가는 병원과의 접근성, 내가 즐기는 취미 활동 등 남은 인생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최소 3곳 이상은 반드시 직접 방문하고 가능하다면 살아봐야 합니다. 인터넷 사진이나 안내 책자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설의 청결도, 입주민들의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의 질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단기 체험 입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출구 전략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아주 작은 글씨까지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증금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100% 반환되는지, 월 생활비의 연간 인상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연계되는 요양 서비스나 퇴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는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최고의 실버타운은 가격표가 아닌 나이,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비싼 돈을 내고 누군가의 돌봄을 수동적으로 받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가장 나답게 주도적으로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여정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경제적 현실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딱 맞는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을 위한 최고의 실버타운입니다. 오늘부터 막연한 로망은 잠시 접어두고 냉정한 현실 분석과 현명한 탐색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철저하게 준비된 노후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